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1회 전기기기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브러쉬의 위치를 바꿔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전기기계가 아닌 것은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 자, 정류자용 주파수 변환기는 주파수를 변환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회전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암기하고 하는 문제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2번 직류전동기의 역기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직류전동기에서 역기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답은 3번. 역기전력은 회전 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다? 역기전력은 회전 방향과 무관합니다. 예, 그래서 직류전동기 역기전력 구하는 이 공식 보면 뭐 회전 방향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공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1번, 2번, 4번은 이제 역기전력에 관한 설명인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관계없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정격 6600대 220V인 변압기에 1차 측에 6600V를 가하고 2차 측에 순저항 부하를 접속하였더니 1차에 2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 2차 출력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에 6600V 그리고 2차에 1차에 6600V가 걸리면 2차 전압은 220V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변압기에 1차에 6600V를 가하고 2차에 순저항 부하를 접속했대요. 부하를 접속하고 1차에 2A의 전류가 흘렀을 때 이때 2차 여기에 출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출력의 단위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그죠? 킬로볼트 암페어. 볼트 암페어는 어떻게 구하죠? P는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구하죠. 그런데 여기 1차의 전압과 전류를 곱한 용량과 2차의 전압과 전류를 곱한 용량은 동일해야 됩니다. 변압기를 통한다고 해서 그 용량이 변하진 않아요. 그 용량이 변한다고 하면 뭐하러 발전기에서 큰 용량을 발전시켜서 보내요. 그냥 작게 만들어서 변압기를 통과하고 그 용량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변압기를 통과해서 큰 용량으로 만들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량은 변압기를 통과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압기는 전류와 전압만 이렇게 변화시키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용량,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과 여기의 용량,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여기 1차 전압, 1차 전류, 2차 전압, 2차 전류 곱한 게 같아야지요? 그래서 여기서 2차 출력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가 1차에서 용량을 구해서 적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600에 2A. 그런데 여기까지 볼트고 암페어니까 단위는 볼트 암페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킬로볼트 암페어.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줘야죠. 이렇게 하면 13.2kV 암페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여기서의 전압과 전류를 곱해도 이 크기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4번 단자 전압이 220V, 부하 전류가 50A인 분권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은 단 전기자 저항이 0.2옴, 계자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자, 분권 발전기 문제입니다. 분권 발전기 나오면은 이렇게 그림 그려야죠, 그죠? 그림 그려야 됩니다. 요게 분권 발전기예요. 자, 단자 전압이 220V, 여기가 단자예요. 여기서 걸리는 전압이 220V. 그리고 부하 전류, 요게 단자니까 여기 부하를 여기다 연결하겠죠? 연결해서 이제 어떤 부하를 사용을 하는데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50A. 그리고 전기자 저항, 여기가 전기자 저항이죠. 여기가 0.2옴. 계자 전류, 여기가 계자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계자 전류인데 이게 이제 계자 저항이 되겠죠. 계자 전류는 무시. 예, 전기자 반작용 무시. 여기 전기자 반작용 무시 한답니다. 이때의 유기기 전력 구하래요.
여기에 유기기전력 구하라는 내용이죠. 그죠? 자, 요거는 여기서 전압을 유도하지요. 발전기니까, 여기 발전기예요. 발전기가 전압을 유도해서 전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VA라고 할까요? 여기 걸리는 전압을 빼고 여기 단자에 걸리는 거예요. 즉, 식으로 나타내면 우선 요 단자 전압을 기준으로 할까요? 단자 전압은 유기기전력에서 여기 걸리는 전압 뭐예요?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을 곱해서 나타내죠. 그죠? 빼서 발전된 전압에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뺀 게 여기 단자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기기전력, 문제에서 유기기전력 구하라고 했죠. 유기기전력 기준으로 두고 얘 넘기면 유기기전력 E는 단자 전압 플러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해서 공식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자 전압 220V,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전압은 전기자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걸리는 저항값을 곱해서 구하는데, 자, 여기 계자에 흐르는 전류를 무시한대요. 그럼 이 전류는 다 어디로 가요? 부하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는 50A, 여기 부하 전류 50A 줬죠? 이 전류가 다 전기자 전류란 얘기예요. 그래서 50A 곱하기 전기자 저항 0.2 하면 단자 전압 220 플러스 50 곱하기 0.2 요런 식이 되겠죠. 요 계산하면 230V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직류 발전기에서 이제 분권 발전기다 나오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해결하셔야 돼요.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5번 200kW, 200V의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0.025옴일 때 전압 변동률은 몇 %인가? 자, 우선 전압 변동률 구하는 문제예요. 그죠? 그럼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 알아야겠죠. 공식.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격 전압이 단자 전압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자 전압 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단자 전압 곱하기 100. 요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분권 발전기죠. 그러면 분권 발전기 좀 전에 44번에서 했던 것처럼 회로 그려야겠죠. 자, 요렇게 이제 분권 발전기 회로를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200kW 여기에 이제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하가 200kW란 얘기죠. 여기서 200V 여기서 이제 이 전압이 어떤 전압이다 이렇게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단자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V 그러니까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이 200V란 얘기예요. 전기자 권선의 저항이 전기자 저항 여기죠. 전기자 저항 여기가 0.025V란 얘기예요. 1대 전압 변동률 뭐라고 했죠? 전격 전압. 여기서 전격 전압은 이 단자 전압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전압입니다. 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 이때 무부하 단자 전압 뭐냐면 이렇게 부하가 없을 때에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이 무부하 단자 전압이 여기 이 발전기의 유기 기전력을 의미하는데 왜 유기 기전력을 의미하냐면 자, 여기에 유기 기전력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 VA라고 할까요? 네, 여기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IA, RA라고 합시다. V는 IR이니까 전압 플러스 단자 전압이죠. 여기서 이제 유도되는 전압이. 그런데 여기서 부하가 없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0A겠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도 0A라는 얘기예요. 즉 부하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0이 돼요. 0. 그러면 무부하일 때의 단자 전압은 유기기전력을 의미하지요. 그죠? 그래서 암기해요.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우시다 하면 암기하시면 됩니다. 무부하 단자 전압, 직류기에서 무부하 단자 전압을 물어봤다 하면은 이거는 유기기전력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무부하 단자 전압, 유기기전력, 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IA,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걸리는 저항 플러스 단자 전압이죠. 여기 이렇게 200kW의 부하가 걸렸을 때
예,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만 알면은 유기기전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전류값 구하면 이 식에서 이 전류예요. 이 전류는 P는 VI죠. VI. 얘는 P는 VI로 계산된 값이에요. 문제에서 역률 같은 건 안 줬죠. 그죠? 그래서 역률을 그냥 1로 보는 겁니다. VI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이제 와트 단위가 되는데 역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1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전류 어떻게 구해요? V 넘어가서 나눠주는 거죠. 전류 I는 V분의 P다. 요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단자전압 V 플러스 I는 V분의 P 곱하기 저항. 이게 전기자 저항이에요. 그러면 단자전압 문제에서 200V 플러스 단자전압분의 출력 200kW 200 곱하기 10의 3승 해야 기본 단위 와트가 되겠죠. 곱하기 전기자 저항 0.025 하면 225V. 이게 뭐라고요? 유기기전력 225V. 이 유기기전력은 뭐와 같다고요? 무부하일 때, 부하가 없을 때에 여기에서의 이 단자 전압과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전압 변동률 구할 때 무부하 단자 전압 225V 적용하면 되지요. 마이너스 전격 전압 200V 나누기 200V 곱하기 100 하면은 이때 전압 변동률은 12.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건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과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는 건 유기기전력을 의미한다는 거. 그러면 분권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네, 요거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6국 직류 발전기의 정류자 편수가 132, 단자 전압이 220V, 직렬 도체수가 132개이고 중건이다. 정류자 편간 전압은 몇 볼트인가? 정류자 편간 전압 물어봤네요. 그러면 정류자 편간 전압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이거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K는 정류자 편수를 의미하고요. 요 P는 극수, E는 유기기전력을 의미합니다. 자, 문제에서 6극 줬네요. 극수 6 곱하기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220V. 여기서의 이 단자 전압이 유기기전력을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얘가 220V 나누기 정류자 편수. 요 K가 정류자 편수라고 했죠. 그래서 정류자 편수 132 적용하면 이때의 정류자의 편간 전압은 1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암기, 요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7번 3300대 210V 5kVA 단상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강화가 2.4%,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1.8%이다. 이때 임피던스 와트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임피던스 와트 공식 이렇게 구합니다. 임피던스 와트는 100분의 퍼센트 저항 강화를 적용해요. 곱하기 전격 용량을 적용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여기다 넣으면 임피던스 와트 구할 수 있겠죠. 퍼센트 저항 강화 2.4 그 다음에 여기 용량 5kVA. 근데 얘 기본 단위 볼트 암페어로 하기 위해서 10의 3승 곱해주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의 3승 적용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때 임피던스 와트는 120W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임피던스 와트 구하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48번 변압기유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은 것은 네, 요 내용 실기에서 단답형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인하점이 높을 것. 옳은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씩 보면 절연 내력이 클 것. 절연 내력이 뭐냐면 전기를 차단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걸 차단해주는 능력이 커야겠죠. 이게 약하면 변압기에서는 고조압 혼촉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클 것. 인과점. 불이 붙는 점입니다. 불이 붙는 점은 높고, 그렇죠.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응고점, 고체가 되는 점, 뭐 물로 얘기하면 뭐 얼음으로 되는 점, 딱딱하게 굳어지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응고점은 낮을 것. 그죠?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뭐 얼어버리고 막 딱딱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기 밑에 굉장히 낮아야 그만큼 낮게 내려가도 굳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냉각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한 비열이 클 것. 암기. 그 다음에 점도가 낮을 것. 점도는 뭐죠? 끈적끈적한 정도를 점도라고 합니다. 이게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찰랑찰랑한다는 얘기예요. 찰랑찰랑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점도가 높으면 이제 끈적끈적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찰랑찰랑하게 점도가 낮은 게 좋다.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클 것. 요렇게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답은 2번입니다. 49번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이거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콘덴서 기동형의 기동 토크는 250% 이상인데 여긴 350%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할게요. 50번 삼상 동기 발전기의 평형 삼상 전류가 흐를 때 반작용은 이 전류가 기전력에 대하여 기역일 때 감자작용, 니은일 때 증자작용이 된다. 기역, 니은의 적당한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동기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동기발전기입니다. 발전기에서 역류가 이를 때는 교차 자화 작용이 되고 90도 뒤진 전류, 또 늦은 역률 이럴 때는 감자작용을 하고요. 90도 앞선 전류, 그리고 앞선 역률 이럴 때는 증자작용을 합니다. 요거 어디서?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서. 동기 전동기다 하면 전동기는 90도 뒤진 전류에서 증자작용, 90도 앞선 전류에서는 감자작용을 한다는 거. 얘는 발전기, 얘는 전동기예요.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발전기죠. 그래서 감자작용할 때는 90도 뒤진 전류, 그 다음에 증자작용에서는 90도 앞선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동기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요 내용 발전기와 전동기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1번 유도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하려고 한다. 유도전동기에서의 슬립을 측정하는 이 측정법이 아닌 것, 이것도 역시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 동력계법. 이거는 슬립을 측정하는 측정법이 아니에요. 나머지 3개는 슬립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2번 삼상 유도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 원선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은 저항, 무브와 구속 시험이라는 거. 여기서 필요한 시험, 저항, 무브와 구속 시험인데 문제에서는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이죠. 그럼 답은 2번 슬립 측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5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도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사항, 역률, 효율, 슬립, 토크, 전부와 전류 알 수 있다. 요것까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3번 스태핑 모터의 여자 방식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스태핑 모터는 이제 회전 운동하는 이제 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 운동 또는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할 때 그런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에 사용하는 모터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스태핑 모터의 여자 방식이 아닌 건 2에서 4상 여자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고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슈라게 전동기. 슈라게 전동기는 단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에 속합니다. 이것도 뭐 슈라게 전동기가 뭐 어떻게 동작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슈라게 전동기가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에 속하기 때문에 단상 반발 전동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5번 극수 6, 회전수가 1200rpm의 교류 발전기와 병행 운전하는 극수 8의 교류 발전기의 회전수는 몇 rpm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서 교류 발전기, 동기 발전기 의미하는 거예요. 교류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교류 발전기의 회전수는 뭘까요? 동기속도 얘기하겠죠. 동기속도. 자, 그러면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해요?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를 구하죠. 이제 요 공식으로 구하는 건데, 자, 요 내용이 6국의 회전수 1200rpm의 교류 발전기. 그러니까 여기 발전기가 한 대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6국이고 1200rpm이랍니다. 1200rpm이에요. 얘와 병행 운전하는, 병렬로 운전하는 발전기를 의미하겠습니다. 이 발전기의 극수, 얘 극수는 8극이래요. 이때 이 교류 발전기, 이 발전기의 회전수 동기속도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극수는 8극인 걸 알아요. 그럼 120 곱하기 이제 주파수로 곱해야 되는데 주파수는 문제에서 주지 않았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주파수를 구하는데, 자 보세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 주파수와 여기 주파수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를 구하면 이 주파수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주파수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의 회전 속도도 똑같이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를 구하겠죠.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씩 정리하면 120 넘어가서 나눠주고요. 극수 P 넘어가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얘의 동기속도는 1200rpm 곱하기 극수는 6 나누기 120 하면 60Hz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요 계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60Hz면 여기도 60Hz란 얘기예요. 그래서 8분의 120 곱하기 60Hz 하면 이때의 회전속도, 동기속도는 900rp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동기속도 구하는 공식,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병렬 운전할 때는 서로 주파수는 동일하다는 거.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거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6번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어느 것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암기입니다. 반도체 사이리스터에 의한 제어는 위상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57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매상슬로스를 3이라고 하면 분포권 개수는, 동기발전기에서 분포권 개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분포권 개수 구하는 공식 딱 나와 있죠. 그죠? 요거 중요한 공식입니다. 암기. 자, 여기서 요 n은 고조파 차수인데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 출제된 기출문제에서 뭐 고조파 차수를 주고 분포권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조파 차수 그냥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의 이 파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이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3.14 공학용 계산기에 들어가 있는 그 파이, 이거 아니에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 함수지요. 여기 뒤에는 뭐가 들어가죠? 각도가 들어갑니다. 각도. 그죠? 그래서 여기 사인, 요 뒤에 이거는 각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각도에서의 파이 몇 도예요? 180도죠. 그래서 얘는 파이를 3.14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180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위상과 파이는 180도, 매상슬로스는 문제에서 3이라고 했죠. 그리고 m은 상수인데 문제에서 3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매상슬로스 3 곱하기 사인 2 곱하기 상수 3, 그 다음에 매상슬로스 3 분의 1 곱하기 파이, 여기도 원래 180 적용해도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 요 파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파이 만들어주려고 얘는 그냥 파이를 써준 거예요. 분자는 사인 2 곱하기 상수 3 분의 1 곱하기 파이, 요거 180이죠. 그죠? 제가 좀 전에 여기에서의 파이는 사인 뒤에, 코사인 뒤에, 탄젠트 뒤에 있는 파이는 18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80 이렇게 적용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30도 나옵니다. 사인 30도는 뭐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리고 얘는 3 곱하기 사인,
요거 곱하면은 18이에요. 그죠? 18분의 파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3 곱하기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2분의 1 얘를 이제 정리하면 번분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얘를 1분의 3 곱하기 사인 18분의 파이 이렇게 적용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2 곱하기 3은 6 그죠? 6 사인 18분의 파이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6 사인 18분의 파이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직접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8번 델타 Y 결선의 상상 변압기군 A와 Y 델타 결선의 변압기군 B를 병렬로 사용할 때 A군의 변압기 건수비가 30이라면 B군의 변압기 건수비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예, 병렬로 되어 있는데 얘가 A군 얘가 B군의 변압기랍니다. 근데 이때는 1차 전압이랑 2차 전압이랑 서로 같겠죠. 그죠? 근데 얘는 델타 Y고 얘는 Y 델타 이렇게 적용을 했대요. 그때 A의 건수비는 30이랍니다.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 델타 Y예요. 그죠? 1차 전압 V1은 요 상에 걸리고요. 이 상은 여기에 걸리죠. 여기 델타는 2차의 Y상에 걸립니다. Y상. 요 Y상 전압은 V2 여기 2차 전압의 루트 3배가 작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얘를 건수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자 요게 1차, 2차예요. 그래서 건수비 A는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이죠. 그죠?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입니다. 그럼 2차 전압 이 전압의 루트 3배가 작다고 했죠. 그래서 루트 3분의 V2 분의 여기 1차 상전압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 델타 결선이니까 바로 여기 걸려요. 그래서 얘를 V1 그래서 얘 번분수를 계산하면 이때 건수비는 얘가 1분의 V1 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V2분의 V1 곱하기 루트 3 얘가 건수비란 얘기예요. 근데 건수비 문제에서 뭐 줬죠? 30 줬죠. 그죠? 30. 자,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비변압기 건수비 구하는 건데 비변압기는 여기 상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죠. 그죠? 그래서 이 원은 루트 3분의 V 이 전압이 또 여기 걸립니다. 여기 걸리는데 이 전압은 V2와 같아요. 그래서 E2는 V2와 같다. 그래서 건수비 요것과 요것의 건수비예요. E2분의 E1 E2는 V2와 같고 E1은 루트 3분의 V1과 같다. 얘도 역시 번분수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그러면 루트 3 V2 그죠? 먼 거 곱해서 분자 하면 루트 3 V2분의 V1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요 A 변압기를 통해서 V2분의 V1 루트 3분의 30이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얘 대신 루트 3분의 30 적용하면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3 3이죠. 3분의 30 해서 10이다. 이게 뭐예요? 건수비. 그래서 이때의 B군의 건수비는 1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푼 거예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 제가 쭉 설명한 대로 한 두세 번만 본인이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Y결선에서의 전압, 델타 결선에서의 선과 상에 관련된 전압. 요거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요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 동기발전기의 기전력의 파형이 좋아지고 권선의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채택하는 건설법은 분폭권. 이것도 역시 암기. 자,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동기기에서 선정하는 건설법은 분폭권, 단절권. 두 가지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0번 삼상 60Hz의 전원에 의해 여자되는 6급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가 1150rpm으로 회전할 때 회전자 전류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자, 권선용 유도 전동기에서의 회전자 전류의 주파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유도 전동기는 이렇게 외부에 이제 고정자가 있고, 이 고정자에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여기다가 이 전원을 이렇게 인가하지요. 전원 인가하면 이 권선용 유도 전동기니까 코일로 감아놓은 회전자가 있을 거예요. 이 회전자에 전압이 유도돼서 이 유도되는 전압이 토크를 발생시켜서 회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압이 유도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여기 흐르는 전류. 이 전류를 2차 전류라고 부르고요. 여기서의 이 전류의 주파수를 2차 주파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 2차 주파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1차 요 인가할 때의 주파수의 슬립을 곱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는 문제에서 줬어요. 그죠? 그래서 슬립만 구해서 여기다 적용하면 되는데 슬립 문제에서 주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슬립을 찾아야 됩니다. 자, 슬립을 찾을 수 있는 공식은 이제 회전 속도 공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슬립 얘죠. 그래서 1- 슬립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동기 속도 넘어가서 나눠줘야 돼요. 그죠? 여기서 우리 슬립 구하는 거니까 요 1을 넘겨주면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s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으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동기 속도분의 회전 속도. 여기다 곱해주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슬립은 동기 속도분의 회전자 속도다. 자, 회전자 속도는 문제에서 1150rpm 줬어요.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 뭐지요? 극수분의 120파이지요. 극수 문제에서 6극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6극. 그래서 6극 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Hz 하면 동기 속도는 1200rpm. 그래서 1200rpm을 여기다 적용하고 회전자 속도 1150을 여기다 적용하면은 이때 슬립은 1-1200분의 1150 하면 0.04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주파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1차 주파수 곱하기 슬립이라고 했죠? 1차 주파수 60Hz 우리가 구한 슬립 적용하면 이때의 회전자에 흐르는 전류의 주파수는 2.5Hz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요거 2차 유도전동기 회전자에 흐르는 주파수, 흐르는 전류의 주파수 구하는 공식 1차에 인가되는 주파수의 슬립을 곱하면 이 주파수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 회전자 속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요것도 암기해주시고 스스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2015년도 제1회 전기산업기사의 전기기기 과목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암기해야 될 공식들이 좀 많았죠. 이 공식, 그 공식을 여러 번 공책에다 써보시는 것보단 그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해설 보지 않고 한 5번 정도만 그냥 연습장에다 이렇게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도 관계없습니다. 그럴 때 암기가 아마 더 잘 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